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룡입니다. 감독님은 상머슴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전문가하고 사는 게 좋아요? 상머슴. 이 날이 갈수록 우리 감독님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감독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공지사항이 있답니다. 뭐냐고요? 지금 액비 주시지 말아요. 계속 전화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액비 줘도 되냐? 지금도 액비 줘도 되냐? 낙엽이 지면은 나무가 성장 활동을 안 하게 돼요. 소나무도 파란색이지만은 성장 활동이 확 떨어집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흡수를 해요. 이미 가을 나무는 이 수피 속에 영양분을 왕창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활동을 최소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거름을 줘봤자 흡수를 못해요. 줘도 상관없어요. 주면은 우리는 액비 많이 팔죠. 자, 그래서 일단 11월, 10월 초순 넘어가면은 거름 안 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 감독님을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답니다. 자, 오늘은 모과나무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모과나무 혹시 눈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나무 괜찮네?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기는 한데 또 아주 산만하고, 그러죠? 그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나무가 명품의 소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감독님, 어디를 보니까 명품이에요? 자, 밑둥이 지금 이 가위가 200mm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가위 크기하고 밑둥 크기가 같습니다. 20cm.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쭉 가늘어졌죠. 쭉 가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빨은 이제 봐야 아는데 아마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모과보다는 뿌리빨이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이게 풀들이 이게 아니에요. 이 풀들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덮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내년 봄에 분갈이 하려고 지금 안 뽑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 난삽한 가지가 문제예요. 일단은 우리 감독님 말대로 꼬불꼬불해요. 얘들이 햇볕을 안 보는 데서 컸을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농담이었는데 우리 감독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두들겨 맞을 염려가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죠. 자, 일단은 이 나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랄까, 포기한 거?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치해둔 느낌? 방치해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것은 나무는 좋기는 한데 하고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다라고 그러면은 좋다 해서 얼른 발라댈 뭐 그런 두 얼굴을 가진 나무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나무를 어떻게 가지 정리를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 것이냐.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 없이 그냥 막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을 조금만 하고. 저도 이게 알고 보면 참 내성적이고 소심한 남자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얘기하면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댓글을 막 다시면요, 제가요 슬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학교 애들은 고지를 안 믿어요. 왜 그러지? 나 참 내성적이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감정이 굉장히 여리다. 그러면
고지를 안 믿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러다가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깔고 다닌다고요?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얼굴이 뻘구적적하다고, 녹슬어서 뻘구적적하다고 우리 감독님이 그러셨을까? 아,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한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남자. 아. 자, 봐보세요. 나무 어때요? 이제? 뭔가 많이 굉장히 풍성하죠.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이 줄기가 커버리면은 좁으면은 양팔 벌려가 안 되는데 이게 크면은 용서가 돼요. 좀 이렇게 넓으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분지원들은 팔아요. 왜?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풍성해 보이니까 그래요. 응. 풍성해 보이니까 더 잘 나가요. 맞아요. 응. 맞아요. 참 이상하게 또 그걸 맞추시네. 자, 그런데 명품은 이게 명품 정도 되죠? 소재가? 명품은 명품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소재 사냥꾼들은 잘못 키워진 명품을 찾아갖고 본래의 얼굴을 찾아줘서 왕창 돈을 받죠. 일단은 가지는 이 나무가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가지 역시도 여기서 굵어갖고 이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짧아져야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 마디 사이가 짧으면서도 이 폭이 크고 가는 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질수록 나무가 아금박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이렇게 긴 것을 여기서 자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크기를 갖다가 확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 또 짧게 자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뻗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로 뻗었죠. 나무는 일자로 뻗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자잘한 곡을 줘야 되죠. 그래 놓고 같은 굵기에 보여요? 같은 굵기에 일자로 뻗으면 이건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 가지고 여기에서 변화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보여요? 눈 보여요? 여기 눈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요리 순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리 이제 또 방향이 하나가 꺾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디 사이를 갖다가 줄이는 작업.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데를 다 털어내서 나무 기본을 닦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모습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무가 어떤 식으로 커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요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요 가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 가지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렬로 반드시 컸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곡을 변화를 줘야 되죠. 그러면 이만큼 해서 나무를 방향을 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꺾고 그 다음에 요 가지보다 요 가지가 더 높으면 기르면 안 되죠. 여기 그늘에 자기 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데 또 여기에 바짝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가지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난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야 돼요. 이게 반역을 저지르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는 가지다 그러면 100% 무조건 잘라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무 상황이라든가 이 모양을 봐서 이건 불필요한데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상하죠? 여기도. 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잘라주는 거예요. 이 모가 나무는 눈을 봐가면서도 자르지만은 이 아주 맹활력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눈이 없어도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막 하게 눈의 방향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좀 뻗시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약간 뻗셔요. 그래서 이 뻗시기 때문에 나무 목질화가 진행되기 전에 철사를 걸어서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무는 지금 재래종 무각이에요. 그래서 이파리 크기가 소사 약간 큰 거, 그 정도 사이즈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긴 거 자르는 것은 아까 이제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거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양쪽으로 나와 있고 또 요리 나와 있죠. 근데 뭐가 복잡하죠? 일단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 제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지가 잘라낸 부분인데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가 이 혹처럼 나온 건데, 이런 부분 여기에 가지가 있으니까 이 가지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눈 하나 있네요. 그러면은 이쪽도 잘라 가지고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가는 겁니다. 이 마디 사이를 짧게 가는 거다 그러면은, 아니다, 마디 사이 길게 가갖고 나무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그게 있습니다. 제 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제 방식이니까 그런 걸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발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넘어가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이 나무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왔기 때문에 가지도 역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 안에서는 꼬불꼬불하고 끝에 가서는 아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빤듯빤듯 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 흐름에 맞추어서 가지도 역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철사를 걸어서 방향을 유도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나무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막 가지 정리하고 나서는 철사를 잘 안 걸죠. 왜? 아니죠. 내년에 분갈이 할 거라고 했잖아요. 분갈이 할 거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면은 나무한테 이중으로 타격을 주게 되죠. 근데 감독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내야죠. 왜 그러는 거냐? 여기가 부채꼴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붙어 있어 삐딱 나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나무를 보는 그 안목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을 하시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감각이 있답니다. 그 맞아요.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대개 뭐냐면은 감각에 의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불림 문자, 좀 어려운 말로 쓰면은 그래요. 이제 도는 말로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분재의 도는 이렇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좀 뭐랄까 대단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걸리는 가지가 생겨요. 이렇게 이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바깥으로 흐르고 이쪽을 채워줘야 되니까 얘도 좀 채워줘야 밥을 먹고 살죠. 자, 이제 감독님이 잔소리를 하기 전에 이제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일이 얼마나 늦어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어진 것들, 자, 이런 경우 한번 봐보죠.
일단은 가지가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분기를 했는데 좀 독특한 모양으로 분기를 했죠. 분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나란히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을? 위를 아래를? 예? 가운데를? 요거?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거 자른 거 자르고 나서 보면은 이 깔끔하다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정리했는데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떤 걸 또 잘랐죠? 이제 부분에서 여기서? 자, 왜 여기서 잘라야 되지? 그래야 자연스럽다. 자, 한 군데서 하나, 둘, 세 개 가지가 나왔죠. 여기까지 네 개죠. 그 네 개가 나오면 여기가 뭉쳐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빽빽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세력이 강한 가지 하나를 잘라내서 여기 두께에서 요리 가는데 급속도로 가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제? 얘는? 막 잘라요, 여기도? 인증사정 보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자를 걸 왜 키워요? 자, 이 정도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세총이 되었죠.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세총 됐죠?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서 열이 나오고 열이 나왔는데 이게 나무를 굵은 걸 남겨놓고 가는 걸 자르는 것이 아니고 가는 걸 남겨놓고 굵은 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바란스를 맞춰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굵은 거 자르려면은 아까서 어떻게 자르느냐. 아끼면은 우리 흔한 말로 똥 된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마디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줄이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이제 이 지금 무심코 하는 작업 같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잘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도 여기가 굉장히 기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길죠. 그 다음에 같은 굵기로 해서 철사를 해서 지렁이 기어가듯이 만들어놨죠.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맞죠? 그래서 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걸 잘라가지고 이 낚시 밑밥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왕창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 윗부분이죠. 윗부분도 이런 식으로 잘라가면서 이제 나무 전체를 줄이는 건데, 이 나무가 여기까지는 잘 키우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급속도로 좀 가늘어져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아직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세월이 해결을 해줘요. 천천히 키워가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자르죠, 그러면? 여기 줄기, 원줄기.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확 잘라야 되죠. 어느 정도로? 자, 요게 주간이겠죠. 이거보다 약간 높게. 근데 이거 지금 높이 맞아요? 안 어울릴 텐데? 안 어울리죠. 이 정도 잘라줘야 되죠. 자, 위치가 지금 여기 정도 잘리면 딱 좋겠죠. 그래도 약간 높은 감은 있죠. 요거 지금 높아서 그러죠. 요게 좀 높은데, 그렇다고 이런 걸 지금 아직 더 낮추려고 그러면은, 아니, 철사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요만큼에서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요만큼에서 자르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부정어가 터나올지를 몰라요. 그래도 우리 어차피 한번 도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까지 한번 봐보세요. 앞에 나와갖고 뒤까지도 가리고 위치가 영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올 위치가 아쉽죠. 그럼 완전히 잘라내기는 아쉬우면은 어떻게? 요놈만 잘라낼까요? 위로 솟은 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다 됐어요 이제. 어떤 거? 요거? 그러면 요거? 요게 계속 눈에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자로 반듯하니까 잘라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서 잘라요? 여기? 여기서 잘라가지고 일단은 자르고 2단은 살펴보고. 자,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천상 아까 제가 그랬죠? 모과는 부정화가 잘 나오는 나무다.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이것이나 이걸 뒤에 이런 걸 갖다가 하나 가지고 세워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세워서 이건 세워서 좀 만들기는 조금 벅찰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위를 짧게 잘랐으니까 맞춰서 잘라줘야지. 자, 이제 멀리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굵기가 같거든요. 굵기가 같고 또 첫사 감았던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뭉쳤죠. 명품 밑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나요? 여기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알리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좀 수건이 이제 많이 좀 어색하죠. 근데 이건 지금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이렇게 카토파스타를 붙이는 거예요. 이 카토파스타는 여름철에는 이게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그냥 잘 붙는데 겨울철이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 하나로 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이 체온에 의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에서 갖고 놀다가 필요한 만큼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떼어가지고 여기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 크기에 맞는 데다가 하는데 이건 막 두껍게 바를 필요 없어요. 두껍게 바르면은 나중에 갈라지기만 더 빨리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냥 적당히 얇게 침 발라가면서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르는 자리가 이걸로 해갖고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 카토파스타가 아니고 신규 나리를 써도 돼요. 어차피 여기는 한 번 더 나중에 순 나오는 거 봐서 더 잘라가지고 상처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카토파스타를 쓰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나무를 정리를 하면서 나무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우와 근사해졌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나무를 제가 키웠던 나무가 아니고 저도 어디에서 소재 사냥 갔다가 구해온 나무이기 때문에 이 수간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간부는 내후년 정도 키워지면은 그때쯤 되면은 수간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아리따운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요즘 그 분재계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소재를 땅에다 심어 가지고 뭐 3년, 예전에는 5년이 주기였는데 요즘은 3년이 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품들이 3년 주기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또 저렴해지기는 했죠.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재가 귀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을 만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오래 키운 나무는 많아도 또 제대로 잘 키운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장래성이 좋은 나무를 발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의 자산이겠지만 나라로 보면은 또 우리나라 분재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또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때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소재를 오랫동안 키워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내 봐가지고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여기 잘라내도 돼요. 그게 지금 많이 이렇게 저도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잘라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이쁘죠. 이렇게 또 어디 그 부분도 길죠. 이 부분이야 뭐 간단하게 바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눈이 적어가지고 이런 걸 볼 때 한눈에 바로바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데를 신교나리를 발라놔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아물지를 못했어요. 여기는 지금 카토파스타를 바른 것 같고 여기는 신교나리를 발랐는데 이런 것들은 상처 다시 깎아내가지고 다시 아물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카토파스타 붙여놨는데 카토파스타를 굉장히 저렴한 걸 붙여놓은 것 같죠? 이렇게 갈라져 갖고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 근데 요 부분은 자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아니고 지금 자르죠. 지금 자르면 안 될까요? 지금 막 갑자기 지금 자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겼는데 30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딸내미 보고 이제 편집을 잘 하라고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소재 작업을 해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르는 작업까지 우리 감독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줄여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 모과의 상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카토파스타 붙여가지고 관리하면은 잘 아물어요. 이렇게 카토파스타 붙일 때 이게 꼭꼭 눌러서 붙여줘야 이게 오래 가요. 이렇게 오래 매야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거죠. 어때요? 황골탈퇴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과나무 명품 소재를 명품으로 키워가기 위한 가지 정리 작업 작게 잘랐죠.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 여기는 굉장히 좀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훨씬 큰데 그 상처가 나는 걸 감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양목의 정석에 해당되는 나무 같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시중에서 이렇게 흔하게 그냥 마음 내킨다고 얼른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는요 손대면은 계속 손댈 것이 생겨요. 이게 문제라고요.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앞으로 키워가면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완성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완성목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초공사만 해놓은 집을 완벽한 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완성목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키워가면서 조금씩 손보면서 그럴듯한 작품으로 키워가면 되겠습니다. 이상 예술 분쟁은 이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